그럼 일단 간밤 있었던 이슈들과 함께 마감 상황 2분과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에 따른 것들은 좀 안 좋게 흘러갔죠. 그래서 사실 뭐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해야 이제 우리 기업들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 좀 기업들이 이자 부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 동결이 됐다는 점 때문에 장중에 좀 많은 하락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조적인 이런 점들이 나왔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반도체, 엔비디아라던가 등등의 H20 등등의 반도체를 팔지 마라 라는 말들이 나오죠. 블랙웰이나 H100 같은 경우는 원래 판매를 안 했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H20도 판매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풀어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이런 통제법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반도체 수출에 대한 것들이 좀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금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좀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OTT 기업들 괜찮았고 또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도 보시면은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정확히 체크를 하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식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만약 1,4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일주일 사이에 1,400원 아래로 하락했는데 주식은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손실이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해칭,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달러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내가 손실이 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달러 인버스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달러 인덱스 인버스 뭐 이런 뭐 2x 인버스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좀 어느 정도 고려해 가면서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달러 하락 때문에 또 원화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냥 뭐 주식이 약간 올라가도 0.5% 올라가도 미국 주식이 네. 달러가 지금 1% 떨어지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환율 계속해서 1,400원대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정말 특징적이었던 종목만 뽑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TT 관련 디즈니를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에 이어서 주가 조금 컴백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주가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OTT가 정말 살아나고 있다라는 네. 측면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 실적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스트리밍 사업 부문에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4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새로 가입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1억 2,600만 명이 나왔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월가의 예상치였던 1억 2,335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역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 이 점이 좀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7% 증가하고 EPS 주당 순이익은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디즈니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캐릭터 산업, IP 산업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영화라던가 드라마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영화 실사화 개봉을 많이 했는데 뭐 PC주의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도 좀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 백설공주 최근에 나왔던 것도 지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저조해가지고 PC주의로 많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실사화를 당분간 찍지 않겠다 뭐 이런 말들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디즈니 팬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만화 제작하고 또 캐릭터 산업하고 또 지금 또 잘 되고 있는 OTT 사업 잘 하면은 또 주가가 좀 견인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워낙에 많은 IP를 갖고 있죠. 예전에 전통적인 미키마우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IP들이 흥행시키고 최근에는 많은 또 캐릭터들 양산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에 반대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IP가 많은 회사는 나중에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저작권이든 캐릭터 저작권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100년 넘게 월트 디즈니는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게 저작권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100년이 넘어서면 저작권이 풀린다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작권이 풀리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또 흥행하는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왕국 이런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겠죠. 네. 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흥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게 좀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월트 디즈니가 넷플릭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1.6%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OTT 주들이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도주가 사실 넷플릭스이긴 하죠. 예전부터 잘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주도주 넷플릭스가 이끌고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키맞추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맞추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월트 디즈니 종목도 이제 121선을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100달러 선을 잘 지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100달러 선 지지하는지까지 차트 흐름 면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OTT 관련 디즈니 함께 만나봤고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종목단의 이슈로는 구글과 애플, 이 반독점에 대한 재판 이슈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힘겨운 봄 보내기라고 이렇게 자막을 깔아뒀는데 구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네. 상당히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법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의 이 광고 기술 사업 애드엑스를 즉각 매각하도록 미국 법무부가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법적으로 좀 시달리고 있는 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은 구글의 이 모회사로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조정을 받았고 7% 넘는 하락세 150달러 선까지 좀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알파벳에 대한 시각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측면이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AI가 이제 챗 GPT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구글링을 좀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검색 기능에서는 이제 AI가 좀 대체할 수 있는데 구글은 종합 AI 회사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올해 초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구글의 그 윌로우 그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로봇이라던가 AI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나타나고 구글을 사용하는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썼으니까 예전부터 한 10년 넘게. 그래서 그 검색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들도 할 수 있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3년 연속 이 매출이 성장세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매출이 상승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색 기능은 요즘은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광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가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AI라든가 양자 컴퓨터 이런 로봇 이런 분야로 봤을 때는 좀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하락 수준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의 수준 보시더라도 200달러 선을 올해 2월에 좀 넘어섰다가 지금 뭐 150달러 선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나타났던 것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좀 터졌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구글이 또 새로운 AI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양자 컴퓨터가 요즘 또 좀 조용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저는 이 양자 컴퓨터가 그래도 좀 나중에 큰 미래로 봤을 때는 좀 성장세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매출이 매년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년 걸린다, 뭐 20년, 30년 걸린다, 뭐 이런 젠슨왕의 발언도 있었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매출이 아이온큐가 2배씩 막 늘어나는 걸 보면은 현실 상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막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양자 컴퓨터 지금 있죠. 네. 하나 있어요. 200억짜리인가 300억짜리인가 있어 빌려왔어요. IBM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 구글은 윌로우,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구글에 대한 상승분 저희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 하나인 양자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워낙에 또 간밤에 나온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지금 구글을 좀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슈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을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오. 지금으로선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뽑을 수 있겠는데요. 네.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지금 어제부터 좀 많이 살아났고 또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 상승폭이 상당히 좀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성능 추론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뭐 이 반도체 미국 정부에서 규제하는 반도체 AI 반도체 칩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이 좀 풀린다는 점, 느슨해지고 완화된다라는 점들 때문에 또 중국 판매용 칩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H20 이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개발을 한다고 하고 뭐 H20도 성능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또 다른 것들을 좀 개발해서 판매하기 좋은 것들, 가성비가 좋은 칩들을 좀 만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는 확실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가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돋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차라던가 AI 이런 쪽으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아가고 있고 AI 데이터 작년부터 시작된 AI 반도체 혁명 같은 거죠. 이 AI 반도체 혁명의 주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는 좀 크게 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좀 수주를 받아야 되는 밑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받는 상황들이라고 한다면은 수주를 못 받게 되면은 약간 도태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많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거를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주는 기업으로서 본인이 그런 영업적인 거에 신경 안 쓰더라도 본인의 역량, 기술력만 계속해서 이 정도 지금까지 성장해 온 정도로만 앞으로 성장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좀 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현재 116달러 선인데 이 153달러 전 고점이 1월 7일이죠. 근데 이 점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칩 이 판매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장 중국에 대한 판매 뭐 7조 영업이익 7조 정도 손실을 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완화된다면은 수익성도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의 수출 짚어주셨는데 또 간밤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잖아요. 이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수출 규제를 좀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보도가 반도체주를 일단 오늘은 좀 끌어올렸단 말이죠. 나스닥이 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걸 좀 반등으로 이끌어줬는데 이 이슈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좀 많이 완화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와 지금 싸움을 건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로 인해서 네. 그래도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칩 수출에 대한 제한이 종료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이 관세로 계속해서 벽을 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길을 터줬다. 어. 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된다고 한다면 관세로 인해서 서로 차단돼 있던 그런 무역들이 좀 수출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관세 외에 수출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